안녕하세요. 마늘명가인데 오늘은 2023년 8월 13일이고요. 사장님. 기름 좀 갖고 와요. 안녕하세요. 네. 물이 와, 비가 많이 왔구나. 네, 비가 왔어요. 오긴 왔네. 그래도 그냥 괜찮네요. 무너지지 않고. 네, 네. 왔고 네. 지금 이 또를 따라서 그러니까요. 기름 다 빠졌잖아요. 어, 다 빠졌고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거 놀라운 거. 논에 물이 하나도 눈에 없네. 물이 안 고였죠? 네. 네. 오. 여기는 물이 고일 줄 알았어요. 어차피 바닥에서 좀 찜어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좀 물을 좀 빼야 그쵸. 뭘 깔죠. 빼야 이 찜어나는 물을 쓸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 물을 써갖고 다시 익히켜가지고 네. 좀 뺄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뭐 던지신 거예요? 꽈심이. 지금 다큐멘터리 같은데? 이 아이는 이물을 먹고 후원해 주세요. 병에 걸린 다큐멘터리 같아. 이렇게 참 그거 난민이다 난민. 이게 웬일이야? 그만하자. 월 10,000원이면 이 아이들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어이. 오, 됐어요? 네. 하셨어요? 어이고 이게 지금 아주 고온 나습해 가지고 네. 이거 지금 물벼락도 얻어맞고 예상했던 것보다 물이 많이 차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기 바닥에서 나오는 물 믿었다가는 그쵸. 봄에 가물면 물이 안 나온다고. 지금 찜어 나오는 게 건수가 그게 정확한 물은 아니에요. 그쵸. 뭐 내일은 우선 퇴비를 퇴비 3차 네. 아직 미비된 데에 이제 풀마스터를 해야 되는데 그 모래에 퇴비 살포를 하면서 제가 로타리를 좀 치고 네. 뭐 좀 그렇게 해야 1차 퇴비를 다 이제 다 집어 넣는 거예요. 그쵸. 저도 뭐 깔끔하게 뭐 펠릿으로 된 퇴비 뭐 개분 베이스에 뭐 미생물로 해가지고 만든 그런 뭐 펠릿 제품들 많잖아요. 많죠. 물론 뭐 또 쓰고 싶어요. 깔끔하게. 네. 그러나 이제 제가 원하는 함량, 뭔가 생땅을 만들고 하기에는 네. 그 많은 양을 그 가공품으로 집어넣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내 농법이라고 하기도 좀 쪽팔린 거고 사실은 마늘명가에서 이제 쓰는 프로그램을 다 하잖아요. 네. 예, 가량이 찢어집니다. 실제로. 실제로 그래요. 예, 일반 농가에서 좀 저가형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네. 마늘명가에서는 네 그래 저거 농사꾼이라 그런 거예요. 네.
뭐 다른 분들은 지금 살균제를 뭐 락스 제품도 사용하고 네. 뭐 등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한 노하우가 없으니까 시중에 파는 제품만 사용하고 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제 농법이라고 하질 않아요. 네. 얘기잖아요. 내가 하는 게 뭐 있느냐고. 이병민 대표님이 처방해주는 거, 뿌리는 것밖에 없는 거다. 내가 하는 거는. 네. 그죠? 네. 지금 이 연못공사도 지금 이게 쉬울 것 같아도 네. 그냥 비닐로 하나 딱 깔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물도 좀 빼내야 되고, 저기에 보온도깨를 씌우면서 다 멀칭핀으로 고정을 또 해야 돼요. 말도 무더기 피우는 이야기예요. 네. 지금 오늘도 잠깐 지금 양수기 물 들어온다고 가봤지만은, 네. 뭐 아주 다습하네요, 다습해. 네. 또 며칠 전에 그 폭염하고는 또 느낌이 틀리네요. 그쵸. 완전 막바지네. 습이 또 올라오니까. 예. 저도 뭐 며칠 뭐 쉬어야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막 토두하고 막 그 토사, 네. 예, 토사광난이라고 하나? 네. 좀 살이 좀 포동포동 쪄야 될 때인 것 같은데 지금 엊그제 또 2kg가 또 감량 났어요. 쉬기도 해야 되고 지금 일도 해야 되고 뭐 체력도 지금 또 만들어야 되고. 네. 이게 막 옛날에는 더 초보 때는 네. 내가 할 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쵸. 그냥 한마디로 철이 없었다. 네? 근데 지금은 할 일이 보이니까 마음이 급하죠. 마음이 급합니다. 많은 농부들이 이제 그런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좋다는 거 다 써갖고는 타산이 안 맞고, 그쵸. 안 써갖고는 농사가 안 되고. 진짜 나는 너무 억울하다면 억울한 게, 업자는 나쁘다는 식의 이런 후레임. 네. 그래서 저도 부득이하게 네. 사업자 내고 이런 유통행위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오히려 유통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농민한테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쵸. 탈로가 많고. 다양해야 되는데 다양하지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그 유통인들끼리의 경쟁을 통해서 그쵸. 농민들. 농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가격도. 예. 네. 아니 벌써부터 나부터도 이제 수매는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쵸. 그러다면은 나를 바라보고 있던 어느 농가에서는 또 새로운 유통업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쵸. 뭐 많은 유통인들이 부도나고 잘못되면은 심어놓고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뭐 독점 형태로 가면은 매매가 뭐 알아서 뭐 좋게 잘해주나? 네, 아니죠. 지금은 견제가 잘 됐기 때문에 서로가 돈을 폭리를 먹을 수가 없는데, 그쵸. 근데 너무나 많은 오해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마늘명가 TV 보시는 분들에서는 네. 진짜 숨은 고수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또 해외에 계신 고수님들도 많고, 아유.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기본적인 소양이 겸손인데 네. 지금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 같아가지고 입이 안 떨어집니다, 사실. 너무 고수님들이 딱 눈 딱 보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상한 뻘소리를 해버리면은 네. 진짜 그건 혼나야지. 그쵸. 맞죠? 근데 뭐 초보농사꾼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인 초보농사꾼이 도전하는 이런 거죠? 도전하는 도전기를 네. 일지로 네, 보여드리고. 쓰고, 거기에서 혹시나 더 초보농사꾼이나 더 헤매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왜냐면 노하우가 전부 다 음성화돼 있어요. 그쵸. 폐쇄돼 있고 안 알려주죠. 안 알려줘요. 막 거래선도 뭐 논산 퇴비 사모님네도 어제도 네. 전화번호 막 줘버리잖아요. 네, 뭐 허락. 허락 오지 내가 뭐 가운데서 센터링 해주고 뭐 똥대 먹을 일 있나? 그쵸. 우리나라 사람들은 똥대 먹으면 되게 싫어하잖아. 그쵸. 물류회사가 오다 배차하고 10,000원, 20,000원, 수수료. 많게는 30,000원 수수료 떼는 거, 그것도 막 똥대 먹는다고 그래. 물류회사는 그 원청한테 운반비를 매월 말에 청구해가지고 다음 달이든 다다음 달이든 어음으로 받던지 이래버려요. 근데 화물기사님들한테는 다 자기들 돈 내보내는 거예요, 우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악덕한 물류회사들이 그런 일을 뭐 많이 좀 나쁜 일을 많이 했던 것이지,
지금은 상당히 투명합니다. 그럼요. 근데 칼질한다, 똥때 먹는다. 그러면 봉사할까 여러분들? 그것처럼 마늘도. 유통인이 100원 마진 보고 200원 마진 보는 거는 자 봐봐요. 5,000원이 시세라고 했을 때 네. 7% 8% 수수료 먹으면 얼마입니까? 350원 400원 되겠지 키로에. 대한민국 어디 가도 7% 8% 수수료를 내고선 판매를 하잖아요. 그쵸. 시장을 가든 농협을 가든 맞죠? 네. 그러면 3, 400원을 먹어야만 이렇게 수수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100원 200원 먹는 건 도둑놈이요. 찾아가서 찾아가서 상자꾼 데리고 가서 싣고 오고 하는데 그죠? 도둑놈 취급받잖아요. 장사꾼이 떼돈 부는 양. 그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씁쓸한 느낌 좀 그래서 너무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뭐 여력도 여력이고 그래서 유통은 당분간은 좀 줄이려고 그래요. 그렇죠. 예,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네. 오늘 주말이라 네. 통행량도 많고 맞네요. 예, 라이더들 네, 아이고. 예, 라이더들도 많고 뭐 저는 아기 쪽에 라이더도 해봤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저렇게 요란하게 다니는 거 뭐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하지 한때라고 생각하지 그럼요. 예, 그거를 가지고 불만 삼진 않아요. 예, 덥겠다. 예, 뭐 사소고생은 한 거지 뭐. 네. 예. 그러다 보니 뭐라도 하루에 하나라도 뭔가 일을 해놓으려고 그러고 그렇죠. 오늘과 같이 연못에 물 빼는 일들 네. 뭐 이런 거 뭐 내가 직접 해야지 누구 시키겠어요. 그렇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저런 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 서대리와 언니 PD도 같이 다니지만은 네. 이 같은 거 네. 시동 걸고 오잖아요. 네. 서대리. 그죠? 그거 인간이 해내기 어려운 극한이던가요? 그 우리 농약기계는 다 세르 모터 달렸잖아요. 스타트 모터. 그죠? 그래서 키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장비 세팅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붐 스프레이가 관심이 되게 많은데 저는 저거의 용도를 우선 밭장만 할 때 이런 방제라든가 밭 장만 시에 이런 미생물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를 저걸 가지고 밭장만 할 때 주로 한 7, 80% 쓸 것 같고 뭐 그런 용도로 한 거지. 그래서 저 아니더라도 용도가 맞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이 업체마다의 이런 특허권도 있고 이런 브랜드 특성이 있어요. 네. 저는 만약에 사람들 있잖아요. 아 왜 기아 거 샀어? 현대 거 사지? 아니 왜 저거 샀어? 전기차 사지? 네. 그런 사람들 비죠? 있죠, 있죠. 아 왜 LS 샀어? 자동 하지? 네, 네. 아 왜 저거 샀어? 구보다 하지? 네. 근데 구보다 하장 얼굴을 몰라. 에? 자동 하장 얼굴을 몰라.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LS 사장이 2년이 돼가지고 한 번 맺으면은 사장님은 끝까지. 한 번 맺으면 지고 끝까지입니다. 상대방이 실수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아차의 장점이 있고 현대차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LS의 장점이 있고 구보다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뭐 그런 것처럼 다 브랜드마다의 특성과 장단점이 있는 건데 저는 기계의 장점보다는 사람. 그 사람 관계에 한번 맺으면 죽어요. 죽어야 끝나요. 잘 안 끝내는. 그러다 보니까 그 맺은 관계의 지속성에 따른 네. 그런 재구매라든가 그렇죠. 뭐 그거지. 네,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의리 있게 하잖아요. 네. 하면은 언니 PD와 서대리는 알 거예요. 내 의리 있게 하니까 우리 옛날에 타타데우 자동차 네. 할 때도 의리 있게 하니까 우리 고려물류는 특별 DC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있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캠페인도 다 고려물류를 포커스를 둔 캠페인 해줘가지고 네, 뭐 다 우리는 와이퍼, 에어클리너, 네. 뭐 휴즈, 뭐 전구, 그런 거는 그냥. 뭐 부자재가 다 네. 지원이 오가는 거 계속. 우리는 그래서 물류에서 하는 동안에 와이퍼 한번 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중고차 매매상도 마찬가지예요. 있죠. 더 싼 데 있고 더 고가에 매입해 주는 데 있어요. 있죠. 있는데 돈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사람을 따라가니까
아기 때 얘기해 줄게요. 철없을 때 제가 이제 게임을 하다가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근데 새벽 4시에 그 매매상 형님한테 돈을 전화해가지고 돈을 좀 빌렸는데 전화를 받으시고 돈을 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본전을 좀 최대한 찾았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처럼 그때의 아기 때 철없을 때니까요. 네. 그때 이후로도 지금 한 20-30년 온 거예요, 같이. 그쵸. 나는 차 살 때도 형님 나 탈 거 하나 주유면 줘요 일단. 네. 아직 그냥 아직 그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도대체 이게 과장인가요? 팩트죠. 사실이죠. 그처럼 그걸 노리고 한 건 아닌데, 까차. 이런 지속성과 관계 유지의 힘이 결국에 일반인이 안 되는 거를 해낼 수 있더라. 맞습니다. 처음엔 장사꾼과 고객으로 만났어도 나중에 형 동생이 되고, 그런 지속성이, 내가 그래서 바쁘거나 그러니까 뭐 차 보러도 못 다녀요. 중고차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죠. 그냥 전화로 이런 거 하나 갖다 주세요 뭐 갖다 주고, 네. 또 형 가져가요 하면 또 가져가고. 네, 맞아요. 아주 차 사고 팔고 너무 편하게 합니다 우리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물류할 때 알았던 인연이지만, 지금 서울 쪽에서 원래 캐피탈 쪽에 계시던 분인데 지금도 캐피탈 쪽에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리스도 하고 뭐 리스 렌트 뭐 이런 거 다 하더라고 보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솔직히 제가 탄다고 하면은 뭐 마이바흐는 안 가지고 오겠어요? 어떤 차든지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쵸. 있는데 내가 지금 그럴 시기상조다. 네. 지금 멋부릴 때가 아니다. 맞습니다. 우선은 좀 안정화부터 찾아야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은 싼 곳 찾아다니고 좋은 곳 찾아다니고 막 그래요. 네. 전 좀 틀려요. 한눈 물었으면 지구 끝까지, 그러니까요. 예,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배신하지 않으면 갑니다. 그렇죠. 그게 제 원천 기술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장비는 지금 제 건 통일감 있을 거예요. 1톤차 다 기아, 네. 1톤차 다 기아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트랙터는 다 LS, 뭐 이런 파종기는 파종기나 저런 건 다 진일, 뭐 등등. 네. 한 번 맺으면 끝까지니까. 그러니까요. 그 약은 다 흥농. 예. 핸드폰은 다 SK 텔레콤. 그래서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아둔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 약삭버릇이 못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요, 변함없이. 그게 좋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비닐도 작년에도 다른 모 업체가 있었어요. 네. 딴 분들은 여기 썼다가 여기 비싸다고 절로 가고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래서 나도 유혹은 생겼었는데, 네. 그때도 그냥 진짜 내 거는 발주를 동성에다 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배 거라든가 그런 것만 그쪽 새로 생긴 신생업체에다가, 왜 이제 거래소는 양쪽 갖고는 나서니까 균형 그쵸,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렇게 처리가 되고 했던 거지.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재고가 좀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렇게 그쪽 한 업체가 네. 이제 균형을 잃었잖아요. 네. 내가 왔다 갔다 했으면 올해 동성 사장님 얼굴 어떻게 봐? 못 보죠. 못 봐요. 근데 왔다 갔다 안 했으니까 농어도 얻어먹고 돌돔도 얻어먹고 그쵸. 능성어도 얻어먹고, 그쵸. 아니 또 뭐 얻어먹을 짓을 했겠지 내가. 예. 예를 들어서, 그래서 너무 또 가면은 귀한 대접을 해주니까 네, 맞- 그냥 그런 거 나이는 좀 젊어도 일반인의 삶하고는 좀 틀리게 네. 그냥 미련하게 네. 미련한 듯이 살아가요. 그게 좋습니다. 내가 사무실 가서 한 가지 팁 알려드릴게요. 장동기자고. 네. 그거 뭐냐면은, 네. 이제 우리가 화물차 쪽에 이 물류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외부에서 하는 일은 일이 너무 불규칙적이더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그 KCC라는 곳에 가서 스코보드 운송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장마철에 또 일이 조금 적고, 또 한겨울에도 좀 일이 약간 쫙 줄어들어요. 건설이니까, 건설 안에도 건축 내장재잖아요. 그쵸. 근데 딴 사람들은 겨울 되면은 너 일 없는데 어떡할 거냐,
해서 어디로 가죠? 뭐 귤 실러도 가고 막 비료 실러도 가고 상토 띠러도 가고 막 가요. 네.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래선도 많고 약삭 발라요. 네. 여기저기 다녀요. 근데 나는 거래선이 없어요. 어디 가서 뭐 해야 될 거래처가 없어요. 나이도 어렸고 그 당시에. 네. 형들은 가. 응? 아니 형님들은 가. 나는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냥 여기서 헛게 그냥. 그래서 안 움직이고 해보니 이 사람들이 감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수급 조절이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정의를 내린 건 뭐냐면 미련하면 먹고 산다. 약삭 바른 놈은 집이도 못 가고 되어지게 해 어디 가서 막 그래서 집에 뭐야 뭐 밀감 깡통 날르고 저쪽 또 멀리 가가지고 또 막 뭐 포항 가가지고 또 뭐 비료 날르고 또 어디 가서 또 뭐 하고 막 겨울철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일을 해보니까 사람들 하는 얘기가 바람이 한쪽에서 불지 않는단다. 그러니 이것저것 해라. 생강도 심고 쪽파도 심어보고 양파도 하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돈이 마른다. 저한테 이렇게 훈수 및 지도 편달하시는 분들의 그분들의 성공 여부를 봤을 때 내가 볼 때는 제가 본 견해에서의 성공한 분들은 아니에요. 그냥 진행 중인 분들. 성공원자가 성공을 하면은 이렇게 난 살아왔다 했을 때에 그게 길잡이 가지고 지침이 되고 뭔가 그게 노하우가 되고 이럴 텐데 나한테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지도 편달을 할 때가 많아요. 그 또한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산물 계통이 양파 심으니까 양파 잘못돼. 쪽파 심으니까 쪽파 잘못돼. 뭐 감자 심으니까 감자 잘못돼. 뭐 다 잘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를 못 봤어요. 아니면 하나 잘못되고 하나 잘 되고. 그래봐야 또 세이브고. 그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지요. 그냥 또 미련을 갑니다. 하나만 계속 노름판 직구땅이 아더하듯이 계속 마늘로 아더 또 마늘로 또 아더 또 아더. 근데 확률은 제일 높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아니 한 가지 품목에 계속 아더빵 찍다 보면은 맞을 확률이 얘가 전문성도 더 생길 뿐더러 노하우도 생기고. 그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타이틀에다가 마늘명가라고 딴 사람들은 포괄적으로 농산을 넣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이 흔들리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마늘을 박아놨습니다. 아주 그냥 딴 건 못 찍겠네. 도망 못 가게. 내가 딴 업종으로 도망 못 가게 아주 마늘로 붙여놨어요. 내가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한 자가 되면은 그동안 나와 만났던 사람들, 나를 낳아준 분들부터 모든 게 내가 실패한 처음에 흙수저였기 때문에부터 해서 이 실패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공하잖아요 여러분들. 척박했던 가정 환경부터 모든 오늘날의 이런 막 큰 부채들 끌어안고 가고 이런 열악한 이 환경이 삶의 원동력이 됐고 여기서 한우물 파서 뭔가 이루어냈다. 내가 잘된 그 부분은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을 물려줬던 우리 조상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러해서 여기 잘됐다가 되는 것이지 과정에서의 히스토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따라서 역사가 되기도 하고 원망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제가 어느 순간 좀 좋아하고 새기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즉시현금 갱무시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그런 이야기를 가슴속에 새겨 듣고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과거는 지나간 과거일 뿐이고 대신에 그게 밑거름은 됩니다. 지금 오늘날. 그럼 과거를 계속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내가 누구였는데 옛날엔 지나갔어요 이미. 그렇죠.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오늘 이 순간에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를 바꿔놓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언정 나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뭔 철학자의 말인지 누구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기 적에 초등학교 때 들은 얘기예요. 그때는 느낌 안 와요.
절대 느낌 몰랐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내일 지구가 멸망하고 내일 우리나라 휴전국가잖아요. 전쟁이 난다 해도 나는 오늘 마늘을 심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취미생활을 해도요, 먹을 수 있는 거든지 내가 유사시에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갈치낚시 같은 경우에는 좀 치열하게 배웠고 거기서 뭐 제가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특히나 갈치낚시 도전하면요, 날밤 새우는 것도 힘들고 밤새 뽕돌 집어던지는 것도 힘들고, 예, 그 참 자신과의 싸움인데요. 뭐 파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와이프를 선택했고, 우리 아기들의 선택에 의한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물이 아기들인데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갈치를 잡아서라도 내 새끼는 내 와이프 처자식은 먹여 살린다. 이러한 각오로 제가 그런 낚시를 배웠던 겁니다. 그냥 쓸데없는 소리 했는데요. 그냥 우리 살면서 참 무료하잖아요. 네. 맨날 정치 얘기 듣는 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맞습니다. 맨날 뭐 잼버리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맨날 태풍 소식만 뭐 어디 피해봤니 뭐 이것도 그냥 아유 지겹잖아요. 때로는 남의 이야기 이렇게 듣는 것도 그렇죠. 그냥 재밌죠. 우리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그것도 나는 그냥 뭐 괜찮다고 보고 거기서 우리 공자님 말씀에 3살 먹은 어린애한테도 배울 점이 있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한 10년 전에? 네. 10년 전에 여기 우리 아기를 10년 전 동생이 있네. 아기 어린이집 다닐 때인데 아기를 받으러 아파트 뒤편에 나갔어요. 어린이집 차가 오니까 어느 한 7살쯤 돼 보이는 녀석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그 뒤에 아기가 슬리퍼가 여기에 네. 이게 말하자면은 여기에 이렇게 매달린 거예요. 이렇게 매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쩔룩쩔룩 하면서 형은 귀찮다는 식으로 가고 그 동생은 울면서 형은 형 하면서 쫓아가더라고요. 그 아기들의 모습에서도 저는 제 자신을 뉘우쳤지요. 물론 뭐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렇게는 안 합니다만 저 아기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고 저기에 자전거 타고 가는 형이 나였을 텐데 저 동생 나 없으면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저는 이렇게 지나가는 사물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 쫓아가는 꼬맹이만 봐도 거기에서 교훈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 그런 삶을 살으니 이 마인드 컨트롤이 일반인 마인드가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냥 뭐 항상 행복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 날 더운데 건강 꼭 챙기시고. 네. 아유 저도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그쵸. 저도 최근에 아주 설사병 나가지고 아주 며칠을 좀 애먹었는데 네, 맞습니다. 예, 다시 컨디션 회복하고 이제 커피도 마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고 네. 예, 긴 이야기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